자, 이어서 우리는 제 11강입니다. 11강 교재 페이지 116쪽 제5장 기타 건축 제한 제도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 부분은 중개사도 나오고 우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원래는 지역의 지구가 겹칠 수도 있고 좀 복잡해요. 그러나 시험지 풀 때는 단순화시켜서 그냥 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가르쳐 드린 대로만 인식하면은 시험지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원래는 막 이래서 주거 지역에 뭐 방아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림 그려서 이미지 가르쳐 드린 대로만 하면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건물일 때는 아주 복잡하겠죠. 우리는 시험 문제 푸는 게 목적이니까.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뭐냐? 원칙입니다. 원칙. 1번은 원칙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지역이고 여기가 B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대지 하나가 어디에 걸쳐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걸쳐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럴 때는 어느 지역에 장단 맞추느냐? 면적이 과반인 곳. 여기 A입니까? B입니까? B죠. 그럼 A는 죽고 B가 몽땅 다 장악합니다. 그래가지고 B에 맞춰서 건축법 규정인 대지도 적용하고 건축물도 이 B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2번 방아지구. 2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2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방아지구. 자, 이렇게만 인식하면 됩니다. 여기 대지가 방아죽하고 아닌 곳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지역이고 여기는 방아죽이다. 자, 방아죽입니다. 대지가 방아죽하고 아닌 곳에 걸쳐 있다. 이때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건물을 짓는다. 이쪽은 방아죽가 아닌 쪽이고 이쪽은 방아죽 쪽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방아죽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은 방아죽을 적용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단 말이죠. 근데도 이 방아죽가 이걸 기활해서 몸통까지 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아닌데도 한 몸통이니까 다 방아죽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건물은 태우지만 대지는 안 태웁니다. 못 태웁니다. 그래서 이 방아죽은 이쪽 대지는 못 먹습니다. 뭐 먹는다고요? 건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건축물만 몽땅 다 방아죽가 장악한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2번 문장 보겠습니다. 법조문.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죽과 그 밖에 구역에 걸친 경우는 그 전부가 건축물 전부입니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아죽 안에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을 정한다. 전부 대지는 아니고 건축물만 전부 장악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림 들어갑니다. 다만 이게 많이 나오는데 다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죠. 이럴 때 시험에 나오기를 자, 여기가 방아죽입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로 밀고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거기 읽어보니까 뭐로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구획되었다 표현하죠. 막혀 있을 때 뭐로 막혀 있을 때 방, 과, 벽. 이거 주화식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이거 그림 맨날 그렸거든요. 방아, 벽, 요거로 구획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개가식은 뭐냐면,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 밑으로 방아주가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이렇게. 요거 개가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가 뭐에 걸칠 때? 녹지 지역으로 걸칠 때.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다 해드릴게요. 녹지지역. 녹지지역. 여긴 녹지적이고 여긴 일반적이다. A적이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원칙으로 쫓아간다면 어느 적이 몽땅 장악해야 될까요? A적이 몽땅 장악해야 됩니다. 왜? 과반이니까. 그런데 이 건축법에 의하면 녹지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A가 녹지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각자수 각소리가 보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 각자 알아서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럼 이쪽은 녹지적에서 맞춰서 하면 되고 이쪽은 A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각방 쓰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런데 요거만 하면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 무슨 말이 보이냐? 끝에 다만 녹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아 주구에 걸치기 경우는 위 이에 따른다 라고 한다. 그 무슨 소리냐? 방아주고 따른다. 즉 여기 만약에 여기 방아주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녹지 지역에서 겁도 없이 이렇게 방아주구 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걸쳐졌다. 그럼 방아주구의 기운이 이거 건물 따라서 들어간다고요? 이걸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고의가 그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녹지 지역은 독자적으로 보장해 주지만 누구한테는 안 된다? 방아주한테 걸리면 혼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맨 끝에는 조례는 별도 정한다. 그럼 별건 아니고. 조례로 별도 정한다. 별건 아니고. 자, 나올 수 있고요. 옆에 올라가서 117쪽. 대지의 분할 제한 등. 이거는 옛날에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뜸해요. 워낙 이게 문제를 말하면 이제 아주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서.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 또 내면 내는 거니까 아셔야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보겠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이 취지는 뭐냐면 대지를 쪼갤 때 너무 조그맣게 쪼개지 말거라. 대지를 조그맣게 쪼개면 건물도 조그매지고 아주 조잡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의 크기를 얼마 이상 쪼개야 되냐, 쪼개려면. 근데 쪼갤 때 그림입니다. 쪼갤 때 그림은 그냥 평범한 대지를 쪼개는 겁니까?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걸 쪼개는 겁니까? 거기 보니까.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 대지를 쪼개는 겁니다. 빈 대지가 아니라. 이럴 때 쪼갤 때 너무 쪼개면 조잡해지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제곱미터로 위율한 뜻입니다.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기타적 순으로 60, 150, 150, 200, 60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놈이 뭡니까? 녹지지역이구나. 사업적, 고급적은 150으로 같구나. 주거적과 기타적은 60 이상으로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것이 옛날에 시험 문제 10여 년쯤 잘 나오는데 요즘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 기타 건축 규제에 따른 분할 제한. 자, 요거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안 했어요. 이제 해드립니다. 이것은 기본 강의할 때 제가 안 해드렸다. 해드리는데 그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대지와 도로 관계는 앞에서 배웠지만 몇 미터 이상 접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2m 이상 접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습니다. 이때 이 대지하고 도로가 3m를 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2m 이상이니까. 그런데 주거지역에서 분할해 가는데 분할할 때 이만큼 분할했습니다. 이게
100제곱미터입니다. 주거지역에서 100제곱미터 분할한 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다. 왜? 60 이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할해 가면서 여기 접하는 부분 요게 2m를 접하는 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대지는 이제 여기 몇 미터 접하게 돼요? 1m 접하게 돼서 기형화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기형이 됐죠? 이런 식으로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동그라미 2번, 3번. 여기서 이런 겁니다. 주거적인데 여기 주거적인데 400제곱미터를 갖다가 분할했습니다. 면적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죠. 60 이상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건물에 있어서 이 건물은 이걸 절대치를 얘기할 때, 건물 절대치 얘기할 때, 건물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건물은 절대치를 하면 변함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대지는 변함이 있죠. 작아졌습니까? 커졌습니까? 대지는 작아졌죠. 그래서 대지는 낮춰지고 건물은 가만히 있죠. 그러면 대지가 작아지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저절로 올라간 효과가 있을까요? 내려간 효과가 있을까요? 자, 대지가 점점 작아졌어요. 건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용적률 건폐율이 올라간 효과가 있을까요? 내려간 효과가 있을까요? 올라간 효과가 있죠. 근데 원래 그 규정에 몇 프로 정해져 있잖아요. 몇 프로 정해져 있겠죠. 근데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그 프로가 오버됐단 말이죠. 그 정도로 많이 쪼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2번, 3번 등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을 몇 가지 본다고? 이거 모두 6가지를 보는구나. 그죠? 6가지 보는 거예요. 그건 시험지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문제집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집에는. 근데 세 번째 예외.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깐깐했잖아요. 면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근데 안 봐도 괜찮다. 안 지켜도 괜찮다. 왜? 거기 뭐 하면 안 지켜도 괜찮다? 건축협정이 인가되면 자기네끼리 하는 거니까 괜찮다. 자, 건축협정은 얼마 동의해야 되죠? 건축협정은 얼마 동의해야 되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건축협정 뒤에 보겠습니다. 132쪽 제일 밑에 132쪽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시성권자 등은 얼마 합의로? 전원 합의. 이 건축협정은 23회 때 나왔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원 합의. 합의가지고 야, 우리 복잡하게 이런 거 뭐 따지냐? 따지지 말자 하면 안 따지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117조 밑에 2번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는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는 6m 이내에서 공지를 확보한다라고 그림 그려드렸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고 오늘은 별표까지 봐드립니다. 대지안의 공지 설명 들어갑니다. 대지안의 공지 설치는 거기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기준이 있고 건축선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기준이 있고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돼요. 이때 건축선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 건축선 배웠죠? 이럴 때 만약에 건축선이 이렇게 그어졌다면 이 뒤에다 건물 지어야 되죠. 건물 지을 때 여유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지으라 그 뜻입니다. 이게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거기 최대 얼마까지 확보하라? 6m. 또 마찬가지로 인접 대지 경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린다면
이렇게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는데 여긴 갑지이고 여긴 을지입니다. 이럴 때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여유 있게 뛴 다음에 건물 짓거라. 여기 또 최대 얼마까지? 6m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m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대지하는 공이 아직 안 나와서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를까봐 보험 드는 셈 치고 118쪽 봅시다. 금방 이해한 대로 위에 가로 2번은 건축성 규정에서 띄는 거고 밑에 가로 3번은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띄는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보험 드는 셈 치고 공동택을 외워야 되겠다. 거기 건축선에서 띄는 거 공동택 보니까 오른쪽 보니까 아파트, 연리, 다세대가 나오죠? 공동택. 이때 아파트, 연리, 다세대 순으로 얼마냐면은 앞에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1일 거예요, 아마. 2, 1. 뒤에는 얼마? 6, 5, 4. 이렇게. 그렇다면 아파트는 2m 이상, 6m 이하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건 어디 띄는 거예요? 건축선 기준 띄는 거죠? 다음. 이제 내려가서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띄는 거 봅시다. 거기 제일 밑에 공동택인데 여긴 조건이 있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이와 비슷한 자동 수화 설비를 설치한 공동택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 공동택. 자, 요건 어떻게 외우느냐? 앞에 얼마? 2, 1.5, 0.5. 그죠? 2, 1.5, 0.5. 뒤에는 똑같이 뭐예요? 654잖아요. 그죠? 654. 똑같죠? 이 정도 보험 들어보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고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위에 3번.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입니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근데 그래도 설명 다 드릴게요. 심화가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죠? 맞벽 건축이 뭐냐? 맞벽 건축. 이거 강의하다 보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 맞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명박 대통령이 그 홍보 프로그램을 해 이렇게 하는 거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 맞박이. 자, 맞벽이란 뭐냐? 맞벽은 이겁니다. 원래 민법에는 민법상 상린관계에 보면은 벽과 벽이 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벽과 벽이 이렇게 벽이 있으면 여기 벽이 있다. 50c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50c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여기 얼마 이상? 50c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거기서 민법에는 반 미터라고 표현해요. 민법은 반 미터 이상 떨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50c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50cm 이상이 아니라 이내로 가까워진 거예요. 반대로 50cm 이내다. 50cm 이내니까 붙을 수도 있어요. 이내니까. 한마디로 벽이 가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가까이 있으면 불이 나면 잘못하면 옮겨 붙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는데 그 대신 어떤 것을 거기 풀어주느냐 이렇게 맞벽을 하게 되면 가르고 그래서 맞벽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 벽이 붙어 있는 것인데 뭘 푸느냐? 첫째,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안 한다. 아까 뭐 6m, 5m 이런 거 뛰지 못하잖아요. 그죠? 대지 안의 공지 적용 못하고 두 번째, 61조 1조 확보 높이 제한. 햇빛이라고 띄워주는 거 이따가 배울 거예요. 햇빛이라고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 뛰잖아요. 그걸 안 하고.
또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특별히 지하 같은 거 팔 때 이게 띄도록 돼 있어요. 이거 뭐 지하 깊이에 반 이상 띄라 등등등 있습니다. 그걸 뛸 수가 없잖아요. 요건 맞벽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준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저 242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지하가 아니라 이겁니다. 별다른 간섭이 없으면 민법 규정 반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242조가 다시 정정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민법은 미터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거. 민법 상링강에 보면 반 미터 이상 떨어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50cm 이내가 되니까 반 미터 이상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가 242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하가 아니라 242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배가다 보면 대자료 공지 못 지키잖아요. 높이 제한 띄워주는 거 못 지키잖아요. 경계선 부근 242조 반 미터 이상 띄는 거 못 지키잖아요. 이거 봐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봐줄 때는 무조건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지을 때, 박스, 어디다 지을 때, 사업지역, 주거지역, 한옥 같은 거 나오죠? 건축협정구 이럴 때가 대상 지역이다. 이때 맞배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사업 쪽에서 다지용 이용 건축을 하고 공동택은 위험하니까 붙으면 불나면 옆으로 옮겨 붙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붙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맞벽의 설치 기준. 자, 맞벽입니다. 여기 벽, 여기 벽. 불이 서로 잘 붙어야 된다, 잘 안 붙어야 된다. 잘 안 붙어야 돼요. 그래서 박스. 주요 조각 뭐 있건? 내하고져 있건. 마감 조각 뭐 있건? 불연제력 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이 따위에서 물어봅시다. 주요 구조가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6가지가 있었죠? 바지 보내주기 6가지. 다음 연결복도. 연결복도는 이거예요.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여기가 주차 타워고 여기 백화점입니다. 그럼 이게 연결복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복도. 병원도 있어요. 병원도. 이렇게 연결복도. 이게 연결복도입니다. 요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연결되니까 똑같아요. 뭘 못 지켜요? 대자연 공지 못 지키죠? 또 일조확보 높이 제한 못 지키죠? 또 반미터 뛰는 거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 다 못 지킨다 나오죠. 그 대신 이제 연결복도를 갖다가 생각합시다. 자, 이 연결복도가 불에 잘 타야 돼요? 불에 잘 안 타야 돼요? 안 타야 된다. 1번, 2번. 거기 기역, 니은. 주요지부가 내어질 것, 니은. 마감 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이 나오죠? 됐고. 불에 안 타야 되니까. 그 다음 디귿은 뭐냐? 이렇게, 이게 만약에 창문이 없다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창문이 있어야 돼요. 창문 넓이가 얼마냐? 거기. 자, 벽면적 기준입니까? 바닥면적 기준입니까? 창문 넓이 할 때 거기. 벽면적이 얼마 이상 된다? 창문 다 합치면 10분의 이상 돼야 돼, 면적이. 여기 포인트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꼭 외우세요. 벽면적이 10분의 이상 창문 같은 거를 설치할 것, 그거. 10분의 1. 그런데, 이 연결복도가 말이죠. 이렇게 지하로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 병원 같은 데도 지하로도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하로 연결되는 거. 병원도 이런 데가 많아요. 이 지하는 창문 내봤자 햇빛 안 비치잖아요. 그럼 대신에 단서 뭘 설치하면 됩니까? 이렇게 환풍기 같은 거 있죠? 그걸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리을 연결복도의 크기. 자, 연결복도 크기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5m 이내고 여기도 5m 이내다 그 뜻입니다. 너무 커지면 안 된다. 둘 다 뭐라고요? 높이가 각각 몇 미터 이내다? 5m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미음. 미음 뭐냐면 여기 불이 났어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막는 거 뭐라고 됐어요? 거기 불 못 옮기는 거 옆에 방아 셔터나 방아 문죠 설치해야 되겠죠. 올라가서 나머지 그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연결복도하고 막벽이었습니다. 확률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03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거는 한 문제 나올 수가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은 심화 강의니까 기본 강의에서 대강했던 걸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오늘은요. 건축법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특별히 121조 1조동 확보 높이 제한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배운 것보다는 쉽게 문제가 나와요. 제가 깊이 있게 가르치지만 그거보다는 쉽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120쪽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뭐냐면 가로구역이에요. 가로구역. 또 하나는 뭐냐면 일조동 확보. 여기 일조동 확보는 소위 말해서 일조권 있죠? 햇빛 비치는 것 같은 거. 통풍, 조망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로구역은 쉬워요. 이게 복잡해 이게.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로구역. 가로구역이 뭐냐?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구역 있잖아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구역은 높이를 어떻게 정해주느냐? 허가권자가 정해줘요.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해주는데 같은 구역이라 하더라도 여기다가 병원 짓는다. 여기다가 상가 짓는다. 그러면 그 높이를 같이 줘야 된다. 다르게 정해줄 수도 있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높이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다르게 정해줄 수 있어요. 너는 30m, 너는 20m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무조건 그러면 너 30m, 20m 하느냐? 아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것이 가로구역이고 쉬워요. 자, 해치웁시다. 가로구역, 높이죠. 누가 높이를 정해준다고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은 뭔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은 지역을 말하는데 이때 높이를 정해줄 때는 마구잡이로 정해준다. 미아리 꼭에 올라가서 거기 점 보는 데서 물어보고 정해준다.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여러 가지 고려합니다. 박스, 이걸 고려. 이거 어렵게 시험 문제, 다른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이 고려사항이 어려운 문제로 다른 시험에서 나온 적 있다. 그거는 고려사항에 들어가는 거 물어봤을까요? 안 들어가는 거 물어봤을까요? 안 들어가는 거 물어봤겠죠. 봅시다. 어떤 거 고려하는가? 도시 공군관리계획의 토지 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 높이, 옆에 도로 크기. 만약에 도로가 크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을까요? 더 낮게 올릴까요? 더 높이 올리겠죠. 그런 겁니다. 또 상하수도 간선지의 수용력, 도시미관 경관계, 기타 이런 거. 이런 걸 고려해서 높이를 정해줍니다. 두 번째, 차등 지적. 같은 구역이라고 높이가 꼭 같아야 된다. 다르게 될 수도 있다.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용도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완화 지정. 누가 풀어줄 수 있냐? 완화할 수 있냐? 소위 누가 완화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121조 위에 조례.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누구 조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서울시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어요. 높이를 갖다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절차. 가로구역 높이 제한 절차.
뭐 일단은 뭘 거친다고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나머지 주민 의견 청취자 등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럼도.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은 아까 고려사항 5가지 있죠? 나머지 쉬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로구역 높이 제한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이제 1조 등락부 높이 제한 121조 요거 21일 때 나왔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해요. 천천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뭐 하게 된다고요? 1조 등 확보 높이 제한합니다. 1조 등 확보. 1조 등 확보 높이 제한은 2가지 방식이 있어요. 거기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그 다음에 여기는 공동택 특칙, 공동택 특칙.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인데 이미 시험 문제 주관이 나오기를 뭐 이렇게 가로쳐 가지고 일반 주거적 이런 식으로 여기 정문 나와서 주관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일조업을 해줘야 돼요. 햇빛이 비쳐야 된다는 뜻이죠. 왜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햇빛 비쳐야 될까? 보통 사람 사는 동네니까 빨래도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햇빛이 비쳐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방식하게 되냐? 2가지가 있어요. 원칙입니다. 원칙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지는 거예요. 얘는 정북 방향보다 정남 방향.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에서 뛴다. 원칙 어느 방향으로 띄어진다고요? 북쪽, 정북 방향. 거기 뭐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 이거 인접 대지 경계선 주화식 나왔어요. 인접 대지 경계선 따로 주화식 나왔습니다. 주화식 나왔습니다. 적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자, 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서 높이 제한할 때 정북, 정남, 특별히 정북에 있어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설명드립니다. 자, 요거는 인접 대지 경계선 얘기합니다. 요것도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것도 인접 대지 경계선. 그런데 우리가 지도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뭘까요? 방위표죠? 방위표. 어떤 사람은 4 그러더라고요, 4. 그래서 내가 4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4 그러더라고요. 4도 아닙니다. 방위표입니다. 그러면은 방위표면은 자, 오늘 테스트 많이 한다 아주. 위쪽 요것이 남쪽일까요? 동쪽일까요? 위가 동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요게 북쪽이죠. 북쪽이죠.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딴 소리 하고 있는가? 이게 북쪽이에요. 그러면 여기 남쪽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주인공은 건물 여기다 짓는 거예요. 여기다 건물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짓고 있는데, 자, 일단은 위쪽을 바라보라고 해서 아래쪽을 바라보라고 해서 원칙은 위쪽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는 거예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림자는 어디 생길까요? 이 건물 지면 위에 생길까요? 아래 생길까요? 아래 생겨요? 위에 생겨요? 위에 생겨요? 아래 생겨요? 그림자가 어디 생기냐니까. 이 건물 졌으면은 이 그림자 어디 생기냐고. 밑으로 생겨요? 위로 생겨요? 해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해가 여기 쪽에 있다 봐야 돼요? 이쪽에 있다 봐야 돼요?
남쪽에 이렇게 해가 남쪽에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빛나니까 그림자 이 뒤에 이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북쪽 띄워준단 말이죠. 이게 안 띄워지면 뒷집이 맨날 해가 안 비쳐요. 그래서 북쪽방 띄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띄워줌으로써 뒷집이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높이가 높을수록 이걸 많이 띄워줘야 돼요? 더 조금 띄워줘야 돼요? 높을수록 많이 띄워야 되죠.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2단계가 나와요. 2단계가 이따가 볼 겁니다만.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디 띈다고요? 남쪽을 떼요. 남쪽을 떼게 되면 이쪽을 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림자 어디에 생겨요? 위로 생기게 돼 있죠. 여기 띄워주니까 뒤로 가니까 뒷집에 그림자 생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조동 확보 높이 제한 나올 수 있고, 첫째, 전용 주거죠, 일반 주거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모든 건물 띄워줘야 돼요, 원래. 여기다 지을 때는 모든 건축물을 띄워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을 띄웁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을 띄긴 띄는데 공동택은 이 밑에서 하는 거 특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보통 아파트는 여기로 특칙으로 가버려요. 여기로 가버려요. 공동택도 일단 들어가지만은 보통 어디서 한다고요? 이따가 배울 공동택 특칙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가 아니라. 자, 일단은 띄워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용 주거적이나 일반 주거적, 이걸 가로치기 주거적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주관식으로. 그 다음에 정남방향, 정방향, 정북방향, 객관식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인접, 대지, 경의선 띈다. 이거 주관식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얼마 뛰느냐? 2가지.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얼마? 1.5m 이상. 높이가 9m 초과할 때는 얼마? 2분의 1 이상 뛰죠? 요거까지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약간 까다로워요. 여기까지도 아셔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정남 뛰는 경우, 적용 제외. 이제 요게 좀 어려운데. 자, 설명 들어갑니다. 니은.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뛰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죠? 여기서부터 2분의 1 뛰는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렇게 돼 있더라. 여기 대지하고 이 대지 사이에, 우리는 좀 여기다가 건축물 짓는 거예요. 여기 건물을 지려고 그랬는데 여기 도로가 있더라. 그러면 인접대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근데 도로가 몇 미터 이상 된다고 해서 거기 보니까 몇 미터 이상이다? 20m 이상 대단히 큰 도로가 있더라. 그때는 굳이 이런 거 계산해서 뛴다. 그냥 지면 된다? 그냥 지면 됩니다. 워낙 넓으니까. 저 뒤에 그림자 생길 이유가 없어요. 가까워. 여기 또 뒤에 봤죠.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옛날에 보면 저기 올림픽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쳐줍니까? 거기 녹지 광장 같은 거 다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올림픽 공원 옆에 거기 녹지 있잖아요. 그죠? 그 근처에 보면은 건물 크게 높이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인접대지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쫙쫙 올릴 수 있어요. 큰 도로나 이렇게 공원 옆이면은. 그럼 공원 옆이니까 또 어디서 올릴까요? 저쪽에 왕신 저쪽에 성수 쪽으로 어딘가 저쪽에 또 서울숲, 그죠? 서울숲인가요? 그쪽에도 쫙쫙 올리죠. 공원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또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 밑에 B번. 건축 협정구역. 협정구는 지네끼리 협정해가지고, 야, 많이 올리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많이 올릴 수 있다. 뭐냐?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적인 아닌 용도 지역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여기가 아까 여기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 여기도 전용 일반인 때 그림자 생길까봐 띄워져요. 근데 여기는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상업적이다. 그럴 때는 이거 뛸 필요 없어요. 밑에. 여기가 이 지역들이 아닐 때는 굳이 뛸 필요 없다. 세 가지다. 이걸 심화 강의가 해드린 겁니다. 시험지 나온 적은 없어요.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시험지 나눠줬고 좀 복잡하죠? 해드렸습니다. 다음 올라가서 122쪽. 정남방향. 네, 정남방향까지 하고 우리가 쉬었다 할 텐데 정북의 원칙이었죠? 근데 정남 뛴단 말이죠. 남쪽 띄어지면 그림자가 어디 생긴다? 이 뒤에 생길 거 아닙니까? 뒤로 밀리니까.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외적으로 보니까 개발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꾸로 뭐다? 남쪽으로 뛸 수 있다. 다 남쪽 뛰니까 어떻게 한다? 평등한 거예요, 사실상은. 다 남쪽 띄워주니까. 그런데 히읗은 왜 남쪽 띄워도 괜찮으냐? 히읗은 남쪽도 괜찮느냐? 이 북쪽이 뭐냐면 시옷입니다. 북쪽이 대지가 아니라 여기 고원이나 도로예요. 그러면 이 남쪽으로 뛰어면 위로 올라가니까 그림자가 여기 생기겠죠. 만약에 이게 도로다. 그림자 생겼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티코 타고 가다가 왜 도로에 그림자 생겼지? 내려가지고 와서 따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가 도로나 공원일 때는 굳이 북쪽을 뛰지 않고 남쪽으로 또 뛰어서 올라가도 괜찮다. 그러시고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이응 남았죠? 이응 남았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사람이 잘 됐다고. 저는 어두운 게 좋다고. 그래서 합의가 됐다. 그럼 남쪽 뛰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남쪽인데 시험제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다? 괄호 2번 공동택 특칙. 공동택의 일조도 확보. 여기가 복잡해요. 이것도 시험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머리 좀 식히고 하고 1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